자, 이번엔 통합사회 리뷰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가와 나의 현상에 대한 부분으로 들어가는데요. 자, 가 같은 경우에는 활동 공간이 지리적으로 확대가 되고 국제적인 상호 연계성이 증가돼서 국경의 제약이 약해지는 것이 세계화고요. 자, 이제 지역이 독자적 가치를 지니게 되는 것, 이것이 지역화입니다. 자, 그래서 가가 문화의 갈등을 사라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새롭게 전파되는 과정에서 갈등이 증가하기도 하죠. 들린 설명이고요. 가로 인해 국가 간의 경제적 격차가 심화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국가 간의 빈부격차가 문제점으로 나타나고 있죠. 자, 그 다음에 나는 지역 경제를 침체시키지만 여기서부터가 잘못됐죠. 침체시키는 것이 아니라 활성화를 시키고 자연 환경에는 오히려 악영향을 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틀린 설명. 가와 나의 영향으로 세계의 관광객 수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저 여러 면으로 마찬가지죠. 세계화로 인해서 세계 관광이 늘어나기도 하고 또 지역화로 인해서도 세계 관광객 수가 늘어나기도 합니다. 정답은 5번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가와 나고요. 일부러 선생님이 학교 그 안에 있는 부분으로 했는데요. 보석녹차랑 프랑스 까망베르 치즈는 바로 지리적 표시제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중국의 만리장성, 요거는 장소 마케팅이 되겠습니다. 자, 특징을 따져보면 해당 지역에서 생산, 제조, 가공된 상품임을 나타내는 내용이다. 맞죠? 나는 그 지역만이 가지고 있는 자연환경이나 역사적 배경, 문화적 특성을 상징물이나 디자인으로 만들어서 지역의 이미지를 부각시킨다. 맞는 얘기네요. 가와 나의 필요성은 세계화로 인한 지역 간의 경쟁이 치열해질수록 낮아진다가 아니라 더 높아지게 되겠죠. 필요성이. 틀린 설명이고요. 가와 같은 장소 마케팅, 나와 같은 지리적 표시제, 이게 바뀌었죠. 이 두 개가 바뀌었기 때문에 정답은 1번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3번입니다. 세계화와 지역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인데요. 자, 세계화와 지역화는 동시에 일어날 수도 있어요. 세계화로 경쟁력이 강화되고 그 와중에 지역화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역화를 할 때는 세계의 흐름에 따라가면서 또 지역의 특색도 살려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죠. 그 다음에 지역화에 따른 경제활동 범위 확대는 다국적 기업의 성장을 확대했다. 지역화가 아니라 이거 뭐가 될까요? 세계화로 인한이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좀 문제를 내고자 하는 얘기는 지역화와 세계화로 인해서 어떤 변화가 있는가, 그것이 무엇인가를 파악하라는 내용이겠네요. 교통수단과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공간적 제약이 확대된 것이 아니라 줄어들게 되었겠죠. 그래서 약화되었다가 될 거고요. 자, 삶의 공간이 개별 국가의 국경선을 넘어서서 전 지구로 확대되고 있다. 그렇죠. 이것이 바로 세계화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맞는 얘기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보면 잠깐만요. 여기 잘못됨이 체크한 게 있죠. 동시에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니까 틀렸죠. 많다가 아니라 동시에 이루어지는 경우가 더 많죠. 자, 세계화로 인권, 자유, 평등과 같은 보편적 가치가 전 세계로 확산이 됩니다. 맞아요. 근데 여기서 답이 문제가 옳지 않은 것 고르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답이 기억, 니은, 디귿이 됩니다. 답 없다고 그러시면 안 돼요. 이 두 개가 맞아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쌤이 자꾸 내용을 알고 있는데 자꾸 보길 보다가 막 이상한 소리를 해요. 정말 미안합니다. 정신이 혼미한가 봐요, 지금. 자, 다음 자료를 통해서 알 수 있는 세계화 시대에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이에요. 보니까 M사의 점포를 얘기하고 있는데 이 M사 같은 경우에는 점포가 있는 국가가 있고 없는 국가가 있어요. 봤더니 대체적으로 되게 많은 곳에 있네요. 그쵸? 거의 대부분의 국가에 있지 않나요? 없는 국가는 저기 하나. 여기 알래스카예요, 심지어. 여기 몽골이에요. 여기 살짝 중동이나 이런 쪽에 없고 아프리카 쪽에 없어요. 아무래도 M사의 점포 자체가 거의 근데 대부분으로 있다라는 얘기라서 이겁니다. 빈부격차의 심화라고 표현하기에는 아시아 인도나 여기 남미들도 많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심화라고 하기엔 좀 어렵고요. 공적 개발 원조는 뭐였죠? 공적 개발 원조라고 하는 거는 다른 나라, 그러니까 나라 차원에서, 국가 차원에서 개발도상국을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첨단 산업의 지역적 편주지, 첨단 산업인지 알 수 없고요. 보편윤리, 윤리 없습니다. 사회적 취약계층의 자립과 생활 능력을 높여주기 위한 비금전적인 지원 제도의 종류. 자, 비금전이 핵심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노인장기요양보험 그 다음에 이건 사회보험이라서 해당 안 되고요. 국민기초생활보장, 의료급여, 기초노령연금 여기 모두 다 뭐예요? 이거는 공공부조입니다. 자, 그래서 서비스에 해당하는 5번이 비금전의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회보험과 공공부조는 모두 다 뭐다? 금전적인 지원이 공통적입니다. 체크해 두시고요. 자, 6번 H사의 공간적 분업 이거는 다국적 기업이 되겠죠. 옳은 것 고르는 겁니다. 자, A, B의 입지를 전 세계에서 가장 적절한 장소로 선정을 한다. 뭐 본사와 뭐 나머지 공장이랑 또 연구소가 되겠죠. A 같은 경우를 딱 봤더니 동그라미가 주로 어디에 있나요? 중국이랑 그죠? 인도랑 남미에 있고요. 물론 선진국에도 있어요. 자, 근데 B 같은 경우는 일본, 인도, 유럽 여기 이렇게 있는데 이 A 같은 경우가요. 바로 생산 공장이 되고요. B 같은 경우가 바로 연구소가 되겠습니다. 연구소가 아무래도 공장이 더 많이 위치해 있겠죠. 연구소보다는. 그래서 둘 다 좋은 입지를 선정을 한다. A는 요코하마와 엔타이 같이 핵심 기술 연구 및 디자인 개발. 이 부분 때문에 조금 어려울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지금 A, B를 정확히 모른다면 문제를 못 풀 것 같은데 공장 같은 경우에 개발도상국에 주로 있기 때문에 이건 연구소에 대한 얘기겠죠. 그 다음에 연구소는 생산 기능이 아니라 바뀌었고요. 본사는 경영, 기획, 관리, 그래서 본국에 대도시한다. 이게 맞는 표현이겠네요. 정답 3번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를 보고 어떻게 알 수 있을까라고 한다면 우선 그 중국에도 보면요. 하나, 둘, 셋, 네 개나 동그라미가 있어요. 공장에 더 가까울 거라고 조금 생각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 연구소는 아무래도 많이 있는 것보다는 공장이 더 많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7번 가보면요. 공정무역 그리고 문화 다양성 선언인데 자, 생산자에게 무역의 이익이 지금보다 더 많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게 공정무역의 가장 큰 특징이 되겠죠. 그래서 요거 기억 맞는 얘기가 될 거고요. 기억을 여기다 체크하면 안 되죠. 여기다가 맞는 얘기가 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니은으로 가면 선진국과 개도국 간의 불공정한 무역 관행 그리고 아동노동에 대한 착취를 막으려고 공정무역하는 거 맞고요. 자, 각국이 자국의 문화 정책을 수립할 수 있는 자주적인 권한을 보장하고 있다. 자, 문화 다양성 선언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그 각국이 정체성을 위해서 현실에 맞는 거를 채택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맞는 표현. 유럽연합이 아니었죠. 유네스코에서 표현을 한 거기 때문에 정답은 2번이 되겠네요. 기억, 니은, 디귿. 자, 기억에서 디귿에 대한 옳은 분석을 고르는 건데 다양한 불평등 현상이 정의로운 사회의 장애가 될 수 있대. 그래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라고 하면서 요게 나옵니다. 결국 문제는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예요. 자, 요거 많이 어려웠을 텐데 사실 사후 처방적이다라는 소리는 뭐냐면 이미 사건은 벌어졌고 그 위에 해결한다. 보험의 특징은 뭐예요? 예방이에요. 좀 더 표현하자면 사전 예방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억이 아니고요. 자, 빈곤층의 최저생활 보장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어때요? 맞는 얘기가 되겠죠. 자, 비금전적인 지원에 해당한다. 비금전적 지원은 바로 사회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고용보험, 국민연금을 들 수 있다. 둘 다 뭐가 돼요? 기업, 사회보험이 되니까요. 정답은 3번 되겠습니다. 9번입니다. 또 똑같은 표현이에요. 기억이 똑같은 문제가 2개 나왔네요. 요거 쏘리에 지워주시고. 자, 10번. 다음에 해당하는 적절한 사례를 보기에서 고르는 겁니다. 사회적 약자에 대한 차별은 오랫동안 누적되어 왔기 때문에 동등한 기회를 부여하는 것만으로는 해결하기가 어렵대요. 그래서 실질적인 기회 평등, 즉 적극적인 우대 조치에 대한 표현이에요.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대기업의 법인세, 그러니까 대기업이 내는 세금을 감면해준다? 이건 뭘까요? 약간 반대의 느낌이죠. 어떻게 보면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대기업의 법인세를 감면해준다라는 거는 어려운 사람, 약자를 도와주는 게 아니라 강자에게 혜택을 주는 거죠. 그래서 아니고요. 자, 국가와 기업에서 일정 비율 이상의 장애인 고용, 그래서 장애인 고용 의무제도에 대한 설명입니다.
여성에 대한 의무 배정, 바로 여성 할당제에 대한 설명이었고요. 그다음에 입학 전형을 단일화한다는 건 오직 한 가지로만 평가를 하기 때문에 약자가 거기에서 배려받지 못하는 것이 나타날 수 있어요. 정답은 니은디귿 3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다음 내용에 해당하는 제도예요. 국민에게 발생하는 사회적 위험을 공적 보험의 방식으로 하는 것, 바로 사회보험이 되겠죠. 국민연금, 산업재해, 재해보상보험, 고용보험, 여기 있는 세 개가 모두 다 뭐가 돼요? 공공부조가 됩니다. 이거는 쌤이 이거 내용도 외워놓으라고 했었죠. 기디미 답은 1번 골라주시면 되겠고요. 12번은요. 바로 장애인을 할당하는 의무고용제도에 대한 설명입니다. 이것은 적극적인 우대 조치가 맞죠. 정부의 공공부조 정책은요. 돈으로 해야 돼요. 이거는 금전적인 지원이 들어가야 하고요. 그래서 국가가 전액을 지원을 해가지고 저소득계층이 최소한의 삶을 누리게 해야 돼. 그래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라든지 의료연금이라든지 기초연금, 의료급여, 기초연금 이런 것들이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거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답은 2번 될 거고요. 약자 보호 정책이고 너무 과하게 되면 사람들이 오히려 역차별이라고 얘기하죠. 장애인들의 불리한 조건을 완화해주기 위한 제도. 답은 2번 되겠습니다. 자, 이거 특정 장소, 이거 뭐죠? 그 상품으로 인식하고 하는 것 장소 마케팅이 될 거고요. 이것도 왼쪽에 나와 있던 거 바로 인위적인 조치, 무역, 장벽. 공공기관 지방 이전 계기로 하는 것 바로 혁신도시. 우리 다 했던 거죠. 이거 바로 뭐죠? 생산자 서비스업이 되겠습니다. 자, 모두 고생했고 여기 문제 하나가 겹쳤기 때문에 총 객관식 문항은 11문항이었어요. 아무래도 좀 많이 틀린 친구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공부하셨으면 좋겠습니다.